이번 문법입니다. 다가 보면입니다. 자, 이 문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동사와 결합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동사와 결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지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있지요.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질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보면 나쁜 소리 들을 때도 있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 있는 동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반복. 반복이 가능한 동사라는 겁니다. 날마다 룸메이트와 지내다 보면, 날마다 공부하다 보면, 날마다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날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날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 이렇게 반복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동사가 오늘 문법 다가 보면과 결합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반복이 가능한 동사이기 때문에 죽다, 반복할 수 없습니다. 죽다가 보면 안 돼요. 또 결혼하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반복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한국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하다가 보면 이혼하다라는 것도 어색하고요. 다음 입학하다. 입학하다라는 것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다가 보면 사용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다, 중학교에 입학하다. 여기는 입학하다가 반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이렇게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반복이 가능한 동사가 다가 보면과 결합한다. 기억하세요. 다음입니다. 특별한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쁘다, 생활이 바쁘다가 보면 약속을 잊을 수도 있죠. 바쁘다는 형용사이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 많다, 일이 많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계속 춥다가 보면 따뜻한 날도 오겠지요.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가 보면 익숙해질 거야. 자, 바쁘다, 많다, 춥다, 힘들다. 형용사이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형용사도요, 반복되는 상황과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이 날마다 바쁘게 생활해요. 일이 많아요. 많은 일을 하다가 보면 날씨가 계속 추운 날이 많아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보다 문장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자, 바쁘게 일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괜찮아요. 바쁘게 살다가 보면 잊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열심히 운동하다가 보면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 문법은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파이팅! 걱정하지 말아요처럼 보통 이 문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 메시지, 그런 이런 문장을 전달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괜찮아요, 힘내세요, 파이팅,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단어는요. 실수를 한 사람을 위로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걱정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보통 위로, 힘들어하는 사람,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다른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문법을요, 위로를 위해 사용하는 문법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미선 씨는 지금 걱정합니다.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듣다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 문법만 끝내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힘내세요. 파이팅.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표현까지 함께 사용하는 연습합시다. 다음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장님에게 혼이 났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아요. 한국 친구들이 제 발음이 나빠서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우리 딸이 어제 넘어져서 다쳤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다치는 날도 있어요. 우리 아이도 자주 다쳤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씨, 미안해요. 오늘 서둘러서 준비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행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다가 보면 실수를 하는 법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선씨가 여행을 못 가니까 섭섭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 보통 동사와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의 의미를 가진 경우 형용사도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위로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다양한 의미보다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위로를 위한 특별한 표현으로 기억하고 이 문법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